자세한 육아 소식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베라쇼의 임신, 출산, 육아 뉴스 삼신타임즈 시작합니다. 혹시 젖병 세척기, 분유 제조기 안 사신 분 계세요? 주방이 좁아서 집에 뭘 들이는 것도 싫은데 소독기랑 분유 포트기만 사서 세척기랑 제조기는 살 생각이 없어요. 없으면 많이 힘들까요? 아직도 고민이에요. 이걸 뭘 고민해! 고민하지 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소독기는 있어야 되고, 왜냐면 이제 젖병을 쓰니까 포트가 있으면 뜨거운 물은 해결이 되잖아요. 세척기는 남편 손이 있잖아. 훌륭한 남편 손. 남편이 저녁에 와가지고 닦아주고 중간에 해줄 수 있으면 뭐 세척기는 굳이. 어떻게 생각해? 다 사야 돼? 집사람이 원하면 캐롯마켓으로 죽겠거든 사는 거야. 그리고 신생아기 지나가고 6개월 이상 되면은 그 제조기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안 쓸 것 같아. 제조기 광고는 안 들어오겠다. 미안해요. 내가 얘기했잖아. 신생아 아직 출산 안 한 사람들은 사야 돼. 아예 사견이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산후조리원에 안 가는 게 이상한가요? 23살 8개월 차 임산부입니다. 처음에는 산후조리원에 가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조리원에 있는 동안 아기와 떨어져 지내야 하고 마음대로 아기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몸은 힘들겠지만 도우미 이모님을 고용하고 출장 산후 마사지를 받으며 집에서 회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결정은 남편과 양가 부모님 모두와 상의해서 충분히 합의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붙어. 그런데 주변 지인들이 자꾸 조리원 꼭 가라, 너가 어려서 뭘 몰라서 그렇다며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말을 합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지만 사람마다 상황과 스타일이 다른데도 계속해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듯이 말을 하니 듣기 힘들고 화가 납니다. 조리원에 가지 않겠다는 제 결정이 정말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요즘은 조리원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조리원 있는 그 2주가 천국과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집으로 오는 순간 모든 육아가 이게 엄마의 책임이 되잖아요. 수유하는 것도 기저귀 가는 것도 씻기는 것도 이게 다 한꺼번에 오면서 되려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집에서 조리했거든요. 나는 실은 조리원 비용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막 500씩 내는 게 나는 실은 아까웠어, 그게.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걸로 내가 임신 기간 동안에 먹고 싶은 걸 다 때려 먹고 하고 싶은 걸 다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난 집에서 조리했는데 난 괜찮았어. 집에서 해도. 시어머니가 불편하지 않으면 시어머니 많이 불러. 친정엄마 힘드니까. 그럼 되겠습니다. 결혼하면 김장은 당연히 가야 되나요? 저는 직장맘이라 주말만큼은 정말 쉬고 싶은데요. 시부모님께서 이번 주 금요일에 김장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안 가도 되겠구나 싶었는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두 분 모두 운전을 못 하셔서 김장한 김치를 시할머니 댁까지 가져다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왕복 4시간 거리인데 가는 김에 수육도 먹고 가라고 하시네요. 제 친정 부모님은 두 분이서 김장을 하셔도 한 번도 오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주말엔 피곤할 테니 쉬라는 주의셔서 저와 마인드가 비슷하시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부모님 일은 무조건 도와야 한다, 그게 당연하다 입장이에요. 그래서 매번 의견이 갈려요. 이번엔 특히 일요일에 시아버님 생신이라 토요일에 김장, 일요일엔 생신 식사를 챙기자며 이틀 연속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주말 내내 쉴 틈 없을 것 같아 하루에 몰아서 가는 걸로 타협을 시도했지만 결국 크게 다투게 되었어요. 평일엔 병원 갈 시간도 없어서 주말에 겨우 예약 잡아둔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 의견 충돌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 잘못된 걸까요? 남편한테 이야기하는 거를 조금 잘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수육하고 김치 먹고 집에 올 테니까 당신 혼자 시할머니한테 갔다 오면 어때? 일요일에 우리 또 가야 되니까 이렇게 말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그러면 남편 혼자 시할머니한테 갔다 오면 되잖아. 근데 시부모님 운전을 못하니까 이거는 도와드리기는 해야 될 것 같고, 그쵸? 어떻게 남편 얘기 좀 해봐요. 남편 얘기 좀 해보시라고요. 저희 집은 김치를 사 먹습니다. 아하, 또 김장을 안 해? 다음 소식입니다. 집안일과 육아 반반씩 나눠서 하자고 하니 생활비를 반만 준다는 남편. 도른 거 아니야? 미쳤어. 자, 5년 동안 집안 살림과 살면서 가사일과 육아 문제로 매번 싸워왔어요. 반반 안 해도 좋으니까 매주 한 번 안방, 거실, 화장실 청소와 아이들 목욕은 매일 전담해달라고 했는데 나중 가서 다 하네요. 이건 합당하지 않다고 하고 한 집에 같이 살면 같이 해야 하는 게 맞고 그게 가족으로서 역할이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생활비를 반반 준대요.
재밌네. 뭐든지 반반씩 하는데 생활비도 반반 받아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논리인데,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거든요. 자기보다 더 벌어와야 집안일과 육아를 같이 하는 게 맞는 거래요. 재밌다. 결론은 자기가 더 벌어오고 있고 자기 돈으로 가정을 먹여 살리니까 제가 다 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게 싫으면 자기보다 더 벌어오면 그때 가서 집안일과 육아를 다 하겠다는 이런 식이에요. 제가 전업으로만 있는다 해도 자기 자식이고 같이 생활하는 집인데, 한 사람이 요리를 했으면 한 사람은 설거지를 하고, 한 사람이 집안일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애들과 놀아주고 봐줘. 그게 일반적인 패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약간 제가 남자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런 생각이 있기는 하더라고. 이게 요즘 남편들의 생각이에요. 내가 결혼을 해서 내 자식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와이프가 쓰는 건 다 주고 싶지 않대. 그런 마음이 있대. 그러면은 마누라를 데리고 살지 말아야지! 내가 막 이러면서 욕을 막 한바가지 해줬거든. 근데 아기가 크면서 교육을 하고 뭔가 비용적인 부분이 더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생활비를 더 낸대. 그리고 남편이 남은 돈으로 본인이 투자를 하잖아. 그러면 뭐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뭔가를 해가지고 부수적인 수입이 생기면 그건 지 돈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살 거면 왜 결혼했어? 그러면 집을 사. 그러면 내가 더 많이 돈을 냈으니까, 그럼 뭐 와이프 하나 주고 자기는 넌 방 이거 한 개만 쓰고 나머지는 내가 다 쓴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너무 와이프 입장에서 대변하는 것 같긴 하지만, 와이프가 밥을 했으면 설거지 정도는 해줄 수 있고, 와이프가 청소해놓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뭐 쓰레기 정도는 내가 버려줄 수 있고, 애기 목욕이 조금 와이프가 힘들다 그러면 목욕은 시켜주고 나머지 케어는 또 와이프가 하고, 이렇게 서로 좋게 하면 되는데, 반반 하자고 하니까 너도 그러면 월급을 생활비를 반 준다 그러면 좀 나빠. 어떻게 생각해? 가지고 있지. 그럼. 자, 오늘의 교훈. 한마디 참으면 좋은 말이 한마디 옵니다. 한마디만 참고 반템포만 낮춰서 남편에게 좋게 말하면 좋은 답이 돌아옵니다. 우리 싸우는 거는 서로 감정 소비예요. 하지 말도록 해요. 삼신타임즈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이런 사연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항상 댓글을 남겨주시긴 하면 메일로도 사연을 받아서 저희가 함께 공유하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삼신타임즈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